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메일로 팀노바를 걱정하는 그런 글이 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CTO 분이 공개적으로 SNS에 팀노바의 습격 이런 식으로 팀노바 성가시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셨나봐요. 근데 그게 좀 된 것 같아요.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이분이 캡처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정황상 팀노바 출신이 자기 회사에 지원한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거부감과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체에 대한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돼서 제보합니다. 1번 CTO가 직접적으로 팀노바 출신이 싫다. 팀노바 출신은 면접 때 뽑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팀노바에 대해 부정적인 뉘앙스를 보여주는 워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번 사람은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싫은지 등 비판을 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3번 그러나 적어도 한 회사의 기술을 총책임지는 CTO라는 사람이 특정 학원에 대해 특정성이 성립되게끔 실명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뉘앙스로 글을 포스팅하는 것에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4번 합리적인 비판으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합당한 근거라도 존재해야 하는데 그에 대해 이런 방구 없다는 것은 그냥 비난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냥 심플하게만 적어 있었어. 그냥 싫다 이런 식으로 적어 있었죠.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네요. 5번 채용시 특정 출신을 배제하고 말고는 그들만의 자유지만 저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근거 없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니 댓글에도 다른 회사 관계자들이 우르르 동작까지 하고 있으니 맞아요. 그거를 제가 캡처한 거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 이제 동조하면서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를 해요. 처음에 저런 글을 읽고 나서 사진 속 CTO 같은 사람들 때문에 팀노바 출신이란 이유로 채용 부조리를 겪거나 커리어에 문제가 생길까봐 학원 등록할지 고민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결국 내가 잘하면 출신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마인드로 팀노바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CTO의 저런 발언이 되게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주저리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저 CTO분을 누군지도 모르고 국내 기업이 막 수만 개가 있는데 사실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재밌는 나름대로 사이다라고 할 만한 얘기를 해드리자면 보통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해서 유명하다거나 언론에 되게 멋지게 나온다고 하면 막 무조건 고연봉에 되게 좋은 조건을 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동조하신 분들이 누구신지 이렇게 그 회사 명이 써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회사를 쳐보면 자플래닛 쪽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다거나 는다거나 아니면은 보통은 연봉 수준이 되게 낮은 회사들 자플래닛에 보면 연봉 평균 있잖아요. 아니면 연봉 주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거기서 평점이 좀 낮은 회사들이 주로 저래요. 그러니까 연봉 어떤 한 분이 한 분의 회사는 저게 옛날에 저분의 SNS 말고도 좀 다양한 SNS에서 팀노바라고 이렇게 쳐보면 사실 몇 년 전부터 그냥 팀노바 그런 듯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런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회사 명이 공개된 경우는 찾아봤는데 애초에 별로 안 좋은, 저 입장에서 별로 안 좋은, 애들 보내고 싶지 않은 그런 회사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또는 겉으로는 되게 멋있고 세련되고 깔끔한 회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만나봤더니 CTO가 되게 꼰대거나 이런 회사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일방적으로 이제 이력서를 받는 회사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서 면접을 본 애들의 그 학생, 그 구직자의 입장에서 그걸 봤잖아. 그러면은 굉장히 권위적이거나 외골수적이거나 굉장히 신입은 무조건 이렇게 받아야 돼. 니네가 실력이 좋든 나쁘든 내 기준 아니까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너무 공격적인 그런 회사도 좀 있었어요. 애초에 선입견을 딱 갖고. 근데 그런 곳들에서 굳이 연락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면접 제일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시간 낭비하기 귀찮고 그랬는데 본인들이 근데 보통 그런 내막은 그거야.
너네 깎아주면 내가 뽑아줄게 뭐 이런 식이야. 근데 주로 이렇게 팀노바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기업들 또는 굳이 팀노바에만 많은 학원들이 굉장히 많은 학원들이 존재하는데 굳이 팀노바에만 이런 거는 팀노바와 비팀노바인 곳들의 구직 방식의 차이에 있어요. 보통은 신입은 그러니까 저런 분들의 저런 사고를 가진 분들을 추측하건대 보통 이제 신입은 당연히 적게 받아야 해 라는 게 굉장히 실력 유무와 상관없이 그게 저변에 깔린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학원은 그냥 내규에 따름 또는 한 연봉 많이 불러봐 2,000대 후반이나 부르는데 팀노바에서는 3,000대 중반 이상의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거슬렸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회사의 연봉 평균을 보면 뭐 3,000대 초반이거나 전체 다 합쳐서 아니면 또 뭐 좀 많이 주는 데가 전체 다 합쳐서 모든 경력자들 다 신입과 경력자 다 합쳐서 3,500대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주로 저랬던 것 같아요. 진짜 고연봉 주고 누구나 저 연봉이면 마음에 든다라는 평균치를 가진 회사에서는 굳이 공개적 비난을 한 적이 없고 가장 큰 거는 일단 팀노바 친구들을 채용한 기업에서 얘네 뽑아봤더니 별로더라 한 경우가 공개적으로는 그런 게 나온 적이 없어요. 주로 이제 이력서만 받고 뭐야 신입이 감히 이렇게 불러? 이런 느낌으로 이제 시비 걸거나 아니면 불러가지고 가드 딱 올리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표정 이렇게 팔짱 딱 끼고 되게 이렇게 소위 이제 재수없게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네 감히 막 이런 느낌으로 애초에 처음부터 막 싸우려고 막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종종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입 개발자가 고연봉을 받는 게 그 고가웠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제 생각은 그런 거 같아요. 뭐 가방이 1,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품질에 따라서 가방의 가격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신진 디자이너다.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데뷔한 지는 얼마 안 됐다. 이거 하나만 딱 보고 그냥 무조건 신입들은 1,000원에 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노력을 해왔고 얼마나 더 많은 공부를 해왔고 밤새 어떤 고민을 하면서 작품을 녹여내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근데 그 정도밖에 판단이 안 되는 회사라면 굳이 우리가 가야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저렇게 언급을 해주시면 또는 그 어떤 곳은 아예 구직자의 팀노바 출신들은 좀 더 뭐 소스를 보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막 소스를 막 유출시키려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의 이제 그전에는 그 회사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잡플래닛이라고 하는 좋은 이런 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잡플래닛 말고도 이제 기업 평가나 연봉 정보 공유 사이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는 회사들이 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참 재밌어요. 여러분 유명한 기업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막 뭐 진짜 막 사원수 몇천 명씩 있는 이런 회사들 중에서 의외로 평균 연봉이 낮은 회사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대기업이라고 다 연봉이 엄청 높진 않아요. 그 중에서도 낮은 대기업도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유명하다고 해서 항상 연봉 높지도 않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너 강소기업에서 너네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다 꿈을 펼치면서 연봉 뭐 3,000, 뭐 900, 뭐 4,000 받을래? 아니면 진짜 큰 기업에서 연봉 3,000대 초반 받으면서 약간 일도 좀 아쉬운 거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전자를 선택을 하거든요. 뭐 그런 거에 가까운 거죠. 그런 거에 가까운 거라서 보통 팀노바 친구들이 가는 좋은 조건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정황을 다 따져보면 그런 어떤 신입이냐 경력이냐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그 사람 능력만 보고 그 딱 이렇게 뽑는 회사이기 때문에 보통은 괜찮은 회사죠. 아 진짜 실제로 그래요. 지금 팀노바 친구들이 들어가는 회사들이 되게 쿨해요. 다들 쿨하고 일단 능력만 좋으면 신경 안 쓴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의 특징은 저희가 기업 많이 공개하잖아요. 이제 기업명도 공개하고 좋은 회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가치를 인정받으라 그 회사에서 사람들 채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회사들은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일이 좀 빡세긴 하죠. 일은 정말 열심히 하라고 하고, 특히나 이제 실수를 줄이려면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가서도 2배, 3배 열심히 하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그런 거에서 되게 쿨하고 그런 회사들이라서, 그러니까 팀노바의 그 명품성을 인정을 해줘요. 그런 회사들은. 그래서 기업도 워낙 많고, 여러분들이 이제 팀노바를 이 채널을 구독하면서 제 얘기를 많이 듣다 보시면 느끼실 텐데, 기업들마다 니즈가 너무 다르고, 팀노바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회사도 있는데, 팀노바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회사도 있어요. 엄청 우호적이에요. 저를 너무 신뢰하시고 좋게 봐주시고 이렇게 우호적으로 해주는 회사가 있고, 근데 문제가 많았으면 보통 문제 제기를 그 친구를 채용한 회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죠. 근데 보통은 이력서만 받고 기분이 나쁘거나 뭐 한 번 정도 그냥 누구를 본 거지, 누구를 봤는데 그게 마음에 별로 안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대부분은 그래요. 왜냐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해당 기업에서 면접 본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나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까 얘기는 안 하겠지만, 문제라고 하면 명예훼손 될라나? 그냥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팀노바는 못 가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팀노바 친구들이 제가 항상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너네 연봉 한 3,000대 중반 정도, 2,000 중반 정도 부르면 기업 10개를 봤으면 몇 개 붙었을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거의 다 붙었을걸요? 이 얘기예요. 왜냐면 뉘앙스가 그래. 면접 가서 보면 막 연봉 가지고 시비도 많이 걸고 연봉만 고쳐지면 다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이상하게 팀노바에만 이런 분노 표출이 되게 강하잖아요. 사기를 당한 친구도 없었고, 그리고 팀노바 친구들을 채용을 했는데, 물론 팀노바 졸업생 기준입니다. 팀노바 중도 포기자는 제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는 없어요. 1주 다니고 포기했는데 그 사람이 팀노바 출신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대도 서울대 졸업생들이 서울대의 퀄리티에 기반이 되는 거지. 서울대에서 서울대 1학년 중퇴 이런 사람들이 서울대가 책임져 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졸업했다고 서울대가 책임져 주지도 않죠. 우리도 책임져 줄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반영하고 그 친구를 데려와서 제가 AS를 해주죠. 추가 코칭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더 잘 고쳐서 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것도 무상으로 해줍니다. 저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제 프라이드가 허락하지 않아서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 기업에서 만족스러워요. 일 잘한다고. 지금 졸업생들이 많이 놀러와요. 일 잘한다고. 되게 잘 나가고 그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중도 포기자들 중에서 응용 2단계 이상 정도 한 친구들 같은 경우 지금 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그러니까 학생 수준이나 그리고 개발자들도 보통 자기 회사 이야기밖에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제가 이걸 한 지가 5년이 넘었으니까 저랑 소통하는 친구들이 경력자들이 되게 많아요. 2, 3년차 졸업생들 많겠죠.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은 친구가 이제 나래라는 친구인데, 나래는 경력이 10년이 가까이 됐죠. 원래 경력이 있던 애가 왔었으니까. 그런 애들이랑 얘기해보면 제 말이 엄청나게 잘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래는 심지어 대기업 프리랜서로 되게 오래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런 거 진부하죠. 개발자들이 IT 업계를 잘할 것 같아도 생각보다 자기 플레이스밖에 몰라요. 대기업 다니던 개발자들은 대기업 문화밖에 모르고, 그 스타트업만 하는 사람 스타트업밖에 모르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 보죠. 이렇게 다 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없는 시장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팀노바가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신입이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 시나리오가 거의 없었는데, 이거를 딱 프레임을 짜고 이대로 트레이닝해서 딱 고스란히 100% 다 보내버리잖아. 이게 되게 공격적인 거죠. 근데 저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이거 알고 예상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입의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회사를 어차피 걸러내려고 이렇게 보내는 경향이 있어요. 팀노바가 굉장히 딱 공격적이고 스타일리시하잖아요. 팀노바 스타일 같이. 팀노바 스타일이 확고한 스타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저희의 이제 시그니처고, 저희의 시그니처에 맞게 행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은 결과 안 좋았던 적이 없으니까. 뭐 기업도 만족스럽고요. 우리 그 친구들이 들어가면 회사에서 일 잘하니까. 그리고 학생들도 회사에서 대우받고 잘 나가니까 회사에서 뭐 딱히 문제 없었고. 그리고 저도 학생들 잘 되니까 좋고. 그쵸? 채용을 해본 적이 있는 회사에서는 정말 좋아하죠,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기업이 수만 개야, 수만 개. 그리고 여기서 언급하신 회사가 사실은 제가 보내고 싶은 회사가 한 곳도 없고, 실제로 면접 봤을 때 별로 이런 회사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한쪽의 입장만 듣고 일방적으로 해석하시는 거는 너무 힘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복선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말 듣고 저분이 저런 얘기를 하시니 팀노바 별로구나. 그냥 일방적으로 믿어버린 사람들 걸러내려는 것도 있어요. 그런 사람 제발 팀노바 안 왔으면 좋겠어. 팀노바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객관적인 팩트와 공부할 때도 똑같습니다. 어떤 근거 중심의 이전 접근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옛날에 만든 영상 중에 많이 호응을 받았던 영상 중 하나가 왜 C 언어를 선호하는가, 개발자들이 왜 C를 완벽하다고 하는가, 이런 영상에 대해서 언어의 역사와 오픈소스의 역사, C 언어의 탄생, 유닉스의 탄생, 이거를 객관적인 그 시점을 탁탁 집어가면서 정확하게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왜 이런 C 선호 사상이 생겼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 그런 영상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 연도와 그게 시작된 틀,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시작, 전세계의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하나 팩트를 제시하면서 제가 하는 게 저의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좀 유명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좀 해주면 저 말이 맞을 거야 라고 그냥 믿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객관적인 게 진짜 중요해요, 삶을 살 때는. 그래서 그래야 균형이 정확하게 맞춰서 이 험난한 IT 업계에 좋은 결과를 내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팀노바가 100% 성공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저런 거에 낚이셔가지고, 근데 낚인다기보단 저런 의견을 낼 수도 있지. 그래서 팀노바를 안 오신다면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다 라는 게 저의 기본 스탠스입니다. 굳이 모든 사람을 포용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딱 지향하는 친구, 저희랑 핏이 맞는 친구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정황, 객관적인 결과,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그 이름까지 공개가 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게 스타트업마다 CTO에 따라서 성향이 정말 다르고 연봉 수준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가는 회사들은 보통은 뭐 다 연봉이 훌륭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실력에 따라서 정확하게 줄 수 있을 정도의 실력만 보는 회사. 이거는 사실 검증이 된 거죠. 아무튼 굉장히 저희는 해피합니다. 그리고 졸업생이 이제 너무 없어요. 사실 너무 없어. 뭐 보내고 싶어도 이번 달에도 뭐 한두 명 졸업밖에 안 하니까, 워낙에 제가 혹독하게 트레이닝 하니까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나오지만 그에 반해서 확실히 졸업생이 없어. 근데 몇 명 없는 졸업생 가지고도 저런 임팩트가 있다는 건 나름대로 굉장히 각인이 잘 되는 이미지를 가진다는 거죠. 아무튼 뭐 한편으로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럴 수도 있구나. 원래 호불호가 있어야 매력적인 거예요. 명품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허세다, 사치다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명품의 철학과 그 명품이 만들어진 과정들, 그런 거에 보면서 와, 이건 장인이 한 땀 한 땀 해서 되게 아름답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리고 그게 제 스타일이에요. 누군가 날 싫어하는 걸 인정할 수도 있고, 나도 누군가 싫어할 수도 있고, 날 좋아하는 사람은 날 되게 좋아하고, 이게 스타일리시한 거예요. 그래서 저랑 핏이 맞고 팀노바 스타일이 잘 맞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저렇게 하셔도 전 상관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손해보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럼 끝난 거지 뭐.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